여야가 어렵사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처리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합의 70%가 아닌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이건 뭐 확실하게 얘기가 된 거고 뭐 이런저런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가지고 좀 논란을 벌이다가 되긴 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럼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거죠? 한 4조 6천억 원 정도 정부는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일단 국채로 한다는 거죠. 그중에 한 3조 6천억 원만 하고 1조는 이제 세출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 국채 발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괜히 이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만은 보시기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너무 적게 했어요. 그래요? 자, 한 가지 예로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추경을 4번을 했습니다. 이제 5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섯 차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원래 그러니까 한 GDP 대비 한 10% 정도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14.2%로요. 목표치를 초과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차 추경까지요. 지난해 GDP 대비 한 0.7%뿐이 지금 투입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얼마를 투입하느냐 할 때 뭐 몇십 조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GDP랑 대비해서 얼마냐를 따지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결국은 GDP 대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부채도 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정 건전성 아니에요. 근데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GDP분의 국가 채무액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 채무액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국가 채무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요. 올해 같은 경우는 GDP가 후퇴를 합니다. 마이너스 행진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냐면 분모가 지금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요. GDP가 지금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자는 겁니다. 그게 재정 건전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빚 낼 때는 빚 내야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경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소비를 못 해가지고 자영업자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엄청 가난하다고 했는데 지금 빚만 놓고 따지면 정부 빚이 있고 가계에 국민들이 진 빚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이 두 개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선진국 중에서 가계부채는 그러니까 선진국의 평균이 한 70%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94%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부채를 낼 여력이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 같은 경우도 선진국 평균은 한 90% 되는데 GDP 대비 우리는 한 101%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기업들도 지금 유동성이 이게 직면해 있잖아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40%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 한 90%가 넘습니다. GDP 대비요. 올해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의 평균 국가 부채가 122%까지 그것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걸 전제로 계산했을 때 122%까지 올라갈 걸로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정부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행입니다. 지금 각 국가들이 지금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기업들 그러니까 회사채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난 그러니까는 3월 달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통화 발행량이 줄어들었어요. 한 2조 원 이상이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2조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쓸 여력이 있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너무 소극적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 부분들은 가계나 기업은 쓸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3주체 중에서 나름대로 부채를 따져보면 여력이 있는 건 당연히 정부하고 중앙은행이니까 좀 써라 이 말씀이겠군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서 걱정들 많은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갖다 생각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십니까? 상황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뉴스에 나왔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예. 지금 대외 환경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예고됐던 거예요. 새삼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재정 확장을 더 대규모로 폈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소규모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IMF에서 지금 전망할 때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좋을 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G20에서도 발표를 했죠. 2분기에 미국이 마이너스 2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때랑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 0.2%. 저건 이제 IMF에서 올해 전망치입니다. 올해 전망치.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정도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5.9% 마이너스요. 선진국 전체가 평균 한 6.1%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방역의 성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생태계가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니까는 소비가 안 하게 되면 자영업자 같은 유통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고요. 유통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면 기업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봤자 공급을 못하지요. 그럼 기업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고 기업이 그러니까 대출금도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기관도 부실화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우리가 개방성을 유지하고 경제의 연결성을 유지하려고 엄격한 그러니까 차단과 봉쇄를 안 했지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대신에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단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죠. 그 결과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음으로써 국민들한테 개인 국민들한테 또 협조를 얻어냈죠. 자발적인 협조를. 근데 선진 국가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외적인 다 봉쇄 차단하고 강제로 자가격리시키고 하니까 경제 활동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MF나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역을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상대적으로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게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2%밖에 성장 못한데 잘못하면 1%로 떨어진대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뜨끔하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일자리는 걱정입니다. 아마 대통령도 3차 추경을 해서 막 한국식의 어떤 대로 뉴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각 경제 부문들이 다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게는 가게대로, 유통업자들은 유통업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다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감염병 때문에 확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를 그러니까 어떤 버티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들이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게 기관 산업이 한번 붕괴돼 버리면요. 우리 한진해운만 붕괴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해운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게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쓰러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엄청난 고용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적어도 이 코로나19 재난이 있기 전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기업들은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장 최대 초점은 어쨌든 간에 고용 유지를 전제로 어쨌든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기업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고비를 넘기게 해줘야지만이 고용이 유지돼야지만이 가게가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게가 소비를 해야지만 내수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 감염병 확산을 그러니까 통제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내수를 가지고 버팀목을 삼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진정될 때까지는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번 3차 추경 한다고 합니다만은 뭐 10몇 조 하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 한 3, 40조 확 해도 됩니까? 30조 너무 적어요. 적어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GDP 대비 10%요. 지금 현재까지만 그렇습니다. 독일이 30%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GDP 10%면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914조입니다. 거기 10%는 얼마입니까? 191조라는 얘기예요. 191조. 한 200조 정도 그러니까 투입을 해야지만이 이 경제 후퇴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득을 지원해 주더라도 소비 연계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로요. 그거 제 규모만 좀 키우면은 우리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도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 수출 위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세계의 어떤 봉쇄 정책이나 또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움츠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돈을 안 풀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수를 구하려면은 내수 중에서 지금 가계와 기업이 쓸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정부뿐이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재정 건전성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뭐냐면 재정을 안 쓰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능하면요. 아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지금 경제 진단하는 거하고 예. 처방책하고 지금 따로 노는 거죠, 지금요. 근데 관료들이 뭔가 이렇게 용기를 못 내고 과단성 있게 못하면 정치가 확 나서갖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야당하고 정부의 기재부하고 뭔가 이렇게 잘 맞아가면서 되게 움츠려드는데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럼? 그렇죠. 기재부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국회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권한입니다. 기재부예요. 근데 기재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국가 부채가 커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예산 운영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정부 청와대가 어쨌든 간에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이런 날까지 했잖아요. 이게 무슨 기재부의 나라냐? 예. 뭐 이런 날까지 한 이유가 예. 기재부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정서하고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럴 때 또 아직 큰 쓰나미가 남았기 때문에 하면서 기재부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온 쓰나미도요. 예. 지금 온 이게 작은 쓰나미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 이걸로도 지금 막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 쓰러지게 되면은 나중에 사후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겁니다. 하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과감하게 써라라고 예. 강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들었을 거로 생각하고 예.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